개념원리 수학상 수업 오늘은 214쪽에 있는 2차 부등식의 해 조건, 그리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 챕터로 배우는 거는 2차 방정식의 해를 보고 식 예상하기야.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자, 상황이 두 상황이 있어. 잠깐만, 그냥 문자로 할게요. 뭐 1이라고 하자. 자, 첫 번째 상황. 우리가 이런 해를 갖고 있는 식을 세워야 해. 그럼 이런 해를 갖고 있는 식은 어떤 체계냐면 둘이 곱하고 부등호 있는 이런 체계야.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가 해가 되잖아. 그래서 방정식 세우듯이 일단 식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구한 해가, 알고 있는 해가 사이값이야. 그럼 이게 오른쪽으로 입벌릴까? 왼쪽으로 입벌릴까? 오른쪽이겠지? 식은 이런 식으로 세운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역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라스트로 문제에서 최고차 계수를 알려줬지. 그걸 마지막에 곱해주면 되는 거야. 식은 이런 방식으로 세우면 돼.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이렇게 생겼을 때 베타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을 때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문제가 같다 했으면, 같다가 둘 다 있었으면 그거는 같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식 세우는 방법이 첫 번째 패턴이야.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있어. 최고차 계수를 알려줘.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줘. 이거이고 최고차 계수가 만약에 마4다. 이렇게 알려줘.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식을 최고차 계수는 보지 말고 얘만 보고 식을 세워. 그런데 이거의 최고차 계수가 마사래.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다가 마사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마사를 곱하면 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생긴다? 뭐게? 그치. 최고차 계수를 마지막에 곱해주는데 마지막에 곱하고 부등호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린다고. 헷갈리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일 때는 부등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 그랬지. 그런데 유관상 보는 부등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호랑 다른 거야. 그 이유는 최고차 계수를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최고차 계수를 나눠줘. 양변을 나눠주면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호 모양이 변한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세요. 최고차 계수는 제일 마지막에 곱하되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가 뒤집어지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작성하는 방법 그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다음 내용 볼까?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 조건은 사실 여러분이 외워야 해. 이 조건을 니네가 외워야만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외우는 방법은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너희가 조건을 만들어봐.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최고차 계수가 0보다 클 때, 즉 아래로 블록인 상황에서 내가 구할 거는 잠깐만. 이렇게 생긴 게 항상 성립할 조건. 얘네들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우리가 찾을 거야. 그런데 의미를 좀 파악을 해야 해. 우리가 구하는 건 이 내식이 항상 성립한다인데 항상 성립한다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그거를 만족하는 조건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일단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럼 얘는 뭐냐면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지.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지. 얘는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 판별식이 0인 거고 얘는 x축이랑 안 만나. 판별식은 0보다 작은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 일단 찾아보자.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림을 찾아봐. 그림을 보았을 때 여기서 등장하는 친구들, 자 얘네들을 다 너희가 그럼 이걸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함수식으로 봤을 때 등장하는 숫자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림. 두 번째 거. 하나 더 있어. 세 번째 거.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조건은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가 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건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일단 이게 성립하려면 그림은 항상 최고차 계수가 양수일 때로 그랬잖아. 최고차 계수가 양수일 때 이 상황에서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될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야. 자, 지금 니네가 이제 여기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길을 잃은 친구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2차 부등식 자체는 함수 자체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얘가 사실 얘는 y값이라고 했잖아. y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림을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림은 얘랑 얘잖아.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그냥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쓴 거야. 그럼 두 번째 그림 한번 그려볼까? 항상 0보다 큰 그림은 세 번째 거밖에 없지. 그럼 조건은 판별식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그림은 0보다 모두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림은 아니 모두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없잖아 여기서. 그치? 그래서 이제 그림을 다시 재구성할 거야. 내가 지금 그린 건 A가 0보다 큰 것만 그렸어요. 그럼 이번에 A 0보다 작은 거 한번 그려볼까? A가 0보다 작은 건 세 개의 그림이 있어.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판별식이 0인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야. 그럼 다시 여기서 조건을 보자. 이게 성립하는 그림은 일단 이건 A가 0보다 작은 것 중에서 있지. 성립하는 그림은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지. 그러면 그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세 번째 거지.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에요. 어떠한 2차 부등식이 있어.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혹은 항상 0보다 크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대, 항상 0보다 작대. 그거를 만족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봅니다. 첫째, 최고차의 계수. 두 번째, 판별식. 최고차 계수는 어떻게 외우냐면 제가 지금 그림을 두 개로 나눠서 그렸잖아요. 그냥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게 또 헷갈릴 수 있다? 헷갈리면 나중에 날 잡아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최고차 계수는 그냥 그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려면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 그래서 이 최고차 계수의 이 부등원 방향은 얘랑 부등원 방향이 같다고 외워. 이렇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니? 라고 하면 최고차 계수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항상 0보다 작니? 최고차 계수 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보면 알겠지만 판별식은 다 0보다 작아야 해. 그래야 x축이랑 안 만나. 그러면서 같다가 있는 친구만 같다가 붙은 거야. 외울 수 있겠어? 이 조건을 외워야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무형에 그냥 식 하나를 딱 주는 거야. 얘가 항상 성립하는 조건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조건 찾아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내가 그림을 그려줬듯이 그 그림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2차 함수가 완벽하지 않은 친구들은 헷갈린다. 그 어떤 2차 함수가 있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x축보다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걸까? 판별식이 0인 걸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걸까? 어떤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어. 안 만나고.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위에 있다고 해서 크다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판별식은 단순히 그냥 위치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x축과의 교점을 말하는 거예요. 얘가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건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x축이랑 만나지 않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생기는 거야. 알겠지? 그것만 여러분이 잘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이러한 것만 할 수 있으면 돼. 암기하는 거야. 외울 수 있겠지? 자, 그럼 상황을 하나씩 볼까? 자, 첫 번째 상황.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일 때 얘를 구하래.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일단 이걸 보고 식을 세우는 거야. 해가 얘가 되려면 식은 어떻게 돼야 될까? x-4 그 다음 0보다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식을 보면 최고차 계수는 a가 곱해졌지. 근데 a를 곱해서 내가 나타내서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얘는 이쪽으로 입을 벌렸대. 근데 우리가 해를 보고 구한 식은 이렇게 입을 벌렸잖아. 그 이유가 뭐고 우린 이걸 통해서 뭘 추리할 수 있을까? 음수인 거야. 그걸 니네 추리해야 돼. 중학교 2학년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랑 같은 식이야.
그런데 얘랑 같은 식이 되려면 이 앞에 있는 최고차 계수가 a가 돼야 돼. 그럼 a를 곱해. 그래서 부등호가 뒤집어졌구나 라고 여러분이 추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는 음수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BC 한번 구해볼까? BC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개해. 이걸 통해서 얘네들의 관계식을 보면서 위에 있는 B는 마 A구나, 위에 있는 C는 마 CBA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추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해를 구합니다. 구해보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식은 AX제곱, B자리에 그 마이 집어넣을 거니까 플러스 AX, C자리에 집어넣을 거 마이너스 CBA가 되는 거야. 자, 이거 해를 한번 구해볼까? 어떻게 구할까? A로 나눠. 근데 A로 나누면 부등호가 변하겠지. 그 이유는 우리가 추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태에서 얘를 해를 구하면 돼요. 그걸 만족하는 해는 마4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런 흐름이니까 흐름을 좀 잘 기억을 하세요. 다음 페이지 볼까? 자, 다음 페이지는 그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그 조건 보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 문제가 좀 있거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겠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은 뭐지?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그럼 조건을 먼저 생각하라고. 과연 조건은 뭘까? 아닌데? 그 전에 뭐 있었잖아. 최고차 계수가 환장하겠네. 봐봐. 한 번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내가 너희한테 암기하라 그러잖아. 근데 이거는 내 생각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야. 그래서 제대로 다시 이해를 해보자고.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그림은 모두 다 6개밖에 없어요. 다시 정리해줄게. 여기서 니네 찾아봐. 2차 함수가 될 수 있는 그림은 크게 보면 이런 패턴밖에 없어. 이게 두 점에서 만나.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얘는 판별식이 0인 거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 줄에 있는 거는 위로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고차 계수가 0보다 큰 거고 얘는 최고차 계수가 0보다 작은 거야. 여기서 판단할 조건은 최고차 계수랑 판별식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해. 자, 그러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이거를 만족하는 그림을 위에서부터 1부터 6까지라고 하면 몇 번이 다 가능하니? 생각을 하고 말해. 한 번만 생각하면 되잖아. 모든 아이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몇 번째 그림이냐고.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런데 애매한 얘기인 거 알아. 지금 내가 하는 게 함수랑 부등식은 섞어서 이야기하는 거 아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부터는 함수, 방정식, 부등식은 그냥 거의 다 비슷한 걸로 봐. 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이러한 함수로 보고 지금 우리가 조건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 존재하는 6가지 그림은 이 함수라고 생각해. 그럼 이 함수는 y는 어쩌고 저쩌고잖아. 여기서 나오는 이거는 사실 y값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y값이 높이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몇 번이냐고. 몇 번? 두 개 답이 2번, 3번이겠지. 그래서 이거의 조건은 2번, 3번 조건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최고차 계수를 먼저 생각하자고요. 최고차 계수는 0보다 크고 판별식은 작거나 같다. 조건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좀 섞는다. 이게 만족하는 그림은 몇 번이니? 5번, 6번이지. 얘라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물어봤잖아.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아. 얘는 0보다 작잖아. 둘 다 해당한다고. 그래서 이게 만족하는 그림은 최고차 계수는 0보다 작고 판별식은 작거나 같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작다.
그치? 다 작은 건 얘밖에 없잖아. 그러면 최고차 계수는 0보다 작고 판별식은 0보다 작다. 그 다음 이거는 3번밖에 없어.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생기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이 조건을 항상 할 때 다 이해했잖아. 그림 6개 그려놓고 찾아보면 돼. 근데 언제 그걸 다 하고 있어요? 그거 외우라고. 그래서 외울 때 여러분에게 패턴을 알려준 거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최고차 계수랑 판별식이야. 그럼 최고차 계수가 되는 그 방향은 봐봐. 부등호랑 같은 방향이잖아. 최고차 계수는 부등호랑 같은 방향 이렇게 외우라고. 또 봐봐.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작아. 크다는 없어. 답에서. 여기 조건에서. 갔다가 들어간 건 여기 갔다가 있는 친구만 갔다가 들어가는 거야. 이 정도 외울 수 있잖아. 이거는 지금 쉽게 외우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그 방법이 만들어지는 건 이 6그림에서 여러분이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항상 성립하는 조건은 뭘까? 그렇지. 최고차 계수가 0보다 크고 이거 판별식은 판별식은 0보다 작다. 그 조건을 만들면 된다고. 그러면 최고차 계수가 0보다 크고 먼저 만들었지? 즉 A가 Y보다 커야 해. 두 번째,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해. 근데 여기서 X의 계수가 짝수지. 짝수 판별식 쓸게요. 계산 복잡하니까 짝수 판별식은 이제부터 필수다. B'의 제곱 마 AC. 여기서 사고력이 나와. 0보다 작다인데 계산할 때 전개하지 마.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그렇죠. A 뿌리로 묶어버려요. 그럼 남는 게 A 뿌리 마사잖아요. 그러면 A 뿌리 A 마이. 그러니까 A는 마이와 이 사이가 되는 거죠. 이거일 때 이거이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해했죠? 이렇게만 답을 적으면 틀립니다. 왜 틀렸을까? 그걸 생각해내야 돼. 제대로 풀었어. 근데 이렇게만 답을 적으면 우리가 생각을 덜 한 게 딱 하나가 있어.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함정에 안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했어. 근데 여기서 이거 이외에 간과한 게 하나가 있다고. 그게 뭘까?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얘는 2차 부등식이야. 이하라고 생각하고 푼 거야. 근데 2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A가 Y일 수도 있잖아.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지금 배우는 거 2차 부등식인 거 맞아.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조건을 찾아야 하는데 2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이 아닐 때 즉 A 플러스 2가 0인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자, A 플러스 2가 0이라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0이지. 여긴 0이지. 그러면 4 크다 0이지. 항상 성립하지. 그럼 이때도 항상 성립하겠지. 그래서 답이 A는 마 2다가 추가로 더 생기는 거야. 결론적으로 답을 적어줄 때는 여기서 나온 이 조건과 이 조건을 한 번에 적어줘야 한다. 이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형이 좀 달라져. 다른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알려줘. 모든 실수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라고 알려줬지. 이건 이미 2차 부등식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방금 푼 문제를 보자.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고려해야 된다고. 단서 하나가 들어가고 빠지고에 따라 값이 달라져. 답이 달라져. 여러분이 조금 고려할 대상이 하나씩 더 많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방금 봤던 문제 있잖아. 17번. 17번 다른 문제구나. 이 문제도 한번 볼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상황이 달라졌네. 방금이랑 약간 말을 달리 만들었다.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 구하는 문제야. 2차 부등식이 해를 가져야 해. 해를 갖게 하는 우리가 범위를 구하면 돼. 해를 갖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지?
항상 성립할 때만 해를 갖니? 그건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2차 부등식 얘가 0보다 큰 게 하나라도 존재하는 범위를 구하세요 문제야. 그럼 여기서는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본인이 함수에 사고력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그림 그려. 찾아서 푼다고. 아까 내가 했던 그 6개의 그림을 너희가 한번 그린 상태에서 조건을 찾아보자고. 이렇게. 그럼 이 6개의 그림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얘를 이러한 함수로 보는 거예요. 얘가 0보다 큰 게 있는 그림은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이야? 0보다 큰 게 하나라도 존재하는 범위. 1, 2, 3, 4 밖에 없지. 0보다 큰 거 여기도 존재하잖아. 얘 존재하고 얘도 존재. 하지만 얘 0보다 큰 게 없어. 우리가 구할 건 1, 2, 3, 4가 되는 거야. 그럼 그 1, 2, 3, 4의 조건을 적어볼까? 어떤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세 개는 한 번에 말할 수 있겠다. 그치? 첫 번째 상황, A가 0보다 크다. A가 0보다 작은 건 그거 중에서도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인 거 둘 적어서 답으로 말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림 다 그려놓고 찾는 거.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외운 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건 0보다 큰 게 그냥 하나라도 있는 그림을 구하는 거야. 근데 이거의 반대가 뭔지 알아? 0보다 큰 게 하나라도 있다. (0보다) 큰 값이 최소 한 개는 존재한다. 그거의 반대가 뭐냐면 요거의 반대말이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게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0보다 큰 게 하나라도 존재한대. 그럼 그거의 반대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모든 실수에 대하여 모두 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게 반대말이 되는 거야. 그거 이외 나머지 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럴 때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해. 조건이 뭘까? 최고차 계수는 0보다 작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 범위를 구해. 그 범위를 반대해도 된다. 이거의 범위가 만약에 A가 마이부터 4사이다 라고 하면 이걸 그냥 반대로 하면 된다고. 이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A는 마이보다 작거나 같고 A는 4보다 커나 같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자, 이렇게 보면 너희가 보기엔 그래프로 찾는 거랑 반대로 하는 거랑 뭐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니? 그래프 찾는 게 낫지? 그래서 웬만하면 너희가 이해하는 걸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이 조건은 생각보다 이게 훅 다가오는 개념이 아니야. 말을 좀 바꿔가지고 조건을 우리가 좀 알기 쉽게 만드는 것 자체가 쉽게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 걸 연습을 하면 이쪽은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주의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방금 제가 설명한 이거 최고차 계수랑 판별식으로 구하는 거는 이건 사실 조건이 있어요. 항상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존재하지 않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야. 이걸 알아야 다음에 있는 발전 예제를 할 수 있어서 그래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지금 주어진 2차 함수가 얘인데 얘가 x축이랑 안 만나는 얘가 항상 0보다 큰 조건, 그 조건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사용했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사용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조건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떤 조건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 판별식 자체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떤 조건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봤어. 야, 얘가 싹 다 0보다 크대. 증명해봐. 라고 하면, 조건 만들어봐. 라고 하면 너희는 어떤 조건 만들 수 있을까? 판별식을 사용하면 안 돼. 그럼 어떤 조건을 사용하면 되냐면, 이 그래프를 보면은 최소값 보이니? 최소값이 어디야? 꼭지점이지. 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 이 꼭지점의 좌표가 0보다 커요 라고 조건 만들어버리면 이게 싹 다 0보다 큰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항상 성립하는 조건의 기본 패턴은 주어진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개념이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그 표현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얘가 항상 0보다 크니를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은 주어진 구간에서 최소를 구해. 그래서 그 최소가 0보다 큼을 내가 증명을 할 수만 있으면 얘는 싹 다 0보다 큰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기본 패턴이야. 그런데 이 패턴을 우리가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조금 헷갈려.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한 큐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말고 2차 함수의 특징적인 판별식을 이용해서 하는 조건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선 그랬죠.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만 쓸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범위가 존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그땐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최대 최소를 이용한다. 딱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 거기서부터 최대 최소를 어떠한 조건을 만들지는 여러분이 거기서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게 나야. 만약에 내가 공부 제일 잘해.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제일 공부를 못해.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이거야. 이 반의 사람들이 다 60점을 넘었을까? 그게 궁금하다고. 그런데 항상 시험 보면 내가 꼴등이야. 그 말은 내가 60점 넘으면 싹 다 60점 넘지 않았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보세요. 제가 공부를 제일 못해요. 내가 궁금한 건 우리 반이 다 60점을 넘었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럼 너 넘었어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뭐 확인하면 되잖아. 내가 60점이 넘으면 너희들 다 넘은 거라니까? 내가 제일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야. 그래서 얘가 항상 0보다 크니? 라고 물어보면 최대 최소를 활용해서 문제를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상황 정리를 해야지. 범위가 없을 때는 이 개념. 범위가 있을 때는 최대 최소 활용. 그 두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지금 설명하려는 발전 예제가 딱 그 문제예요. 발전 예제를 보면 x를 0부터 3까지 범위를 줘버린 거야. 그러면 주어진 범위에서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성립을 해야 해. 성립을 해야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되게 어렵다. 그럼 우리는 X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최대 최소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만들어낼 수 있겠어? 어떤 상황이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을까? 조건 만들 수 있겠냐고. 이 범위에서 이 함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대. 그러면 우리는 일단 러프하게 조건 하나 구하자고. 최대 최소를 활용해서 조건 만들 수 있겠어? 너희한테 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최대값이 뭐 0보다 크다,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런 단순한 조건 하나 만들라는 거라고요.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 아니 봐봐. 지금 너희에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구하라는 게 아니야. 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른다고. 이 상황에서 일단 러프하게 범위를 구하자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해서 조건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 가장 큰 값. 가장 큰 값이 0보다 작아. 그럼 싹 다 0보다 작지 않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마찬가지야. 여기서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나라고 해봐. 그러면 몸무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100kg보다 아래인지 궁금한 거야. 그럼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나만 체크하면 된다고.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해. 그래서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싹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고. 최대라는 거는 거기서 가장 큰 값이야. 맥시멈 값이 가장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개념을 이용해서 생각하는 거야. 이거 나중에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 개념 중에 하나야.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의 조건은 두 가지라고 보면 돼. 첫 번째가 범위가 없어. 범위 없는 거 되게 쉬운 문제. 그런데 범위가 존재할 수도 있어. 그럼 범위가 없는 건 어떻게 푼다고?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냥 항상 성립하는 거. 항상 0보다 크다. 항상 0보다 작다. 그걸 증명해야 돼. 이때 어떻게 한다고? 두 가지 조건을 본다 그랬잖아. 그치? 최고차 계수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식이 이거라고 하면 최고차 계수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거 쓰면 돼. 다른 조건 없을 때. 이건 2차 부등식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범위가 있어. 그럴 땐 어떻게 구하냐면 최소 활용한다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디테일하게만 안 알려주냐면 왜 경우를 안 나눠주냐면 갖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0보다 크고 작고에 따라 경우가 다 달라져. 여기서 너희가 사고력으로 만들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조건을 구하고 싶어. 다 0보다 크거나 같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다 0보다 크거나 같대.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뭘까? 최대최소를 활용해서 다 0보다 크거나 같대. 같니? 라고 물어보고 있다고.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조건을 만들어서 풀 수 있을까? 아니지. 최대값이 0보다 크고 그치.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싹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 조건을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에서 범위가 없는 친구들 있지. 이것도 판별식 이것만 풀 수 있냐. 근데 이 방법이 아니더라고. 얘도 최대 최소 활용해도 답이 나온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이용하는 건 그냥 모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2차 방정식만 독특한 특징 때문에 판별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것만 좀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정리를 나중에 계속 볼 때마다 정리를 해줄 건데 2차 부등식일 때, 2차 함수일 때만, 2차 방정식일 때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최대 최소 활용해야 돼. 그게 좀 많이 어려워. 특히 이것도 쉬울 것 같잖아. 최대 최소에서 지금 이 문제는 최대값만 구하면 될 것 같잖아. 최대값 구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그거를 이거가 아마 제일 어려울 거야. 이거 자체로 학교 시험에 나오면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주자면 0부터 3 사이에서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구해야 해. 그럼 일단 러프하게 주어진 범위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을 구해서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문제는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거든. 자,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자. 최대값을 구하려면 우리 그림 그려야 되지. 근데 중요한 건 그림을 못 그려. 왜 못 그릴까?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 디테일하게 말하면 축의 위치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판단을 하고 싶어. 그래서 x축, y축을 예쁘게 그리고 우리가 볼 함수가 x가 0부터 x가 3 사이까지란 걸 알아. 그러면 2차 함수에 대충 그냥 어느 정도 맥락을 보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는데 2차 함수의 축의 위치 자체를 아예 몰라요. 여기서 2차 함수의 축이 어딘지 알아? 그치. 마이너스 2분의 b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a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a라는 축이 이쪽에 있다고 하자. 이렇게. 첫 번째 상황이야. 축이 이쪽에 있어. 축이 이쪽에 있으면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은 누구야? 3 집어넣은 거지. 그럼 이때 최대값은 F3이야. 그러면 F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다 이제 3을 집어넣는 거지. 얘를 fx라고 보면. 그러면 F3은 3은 9 플러스 3a 플러스 a제곱 막 9 a제곱 플러스 3a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 a는 마 3부터 0까지 라는 범위가 나와. 근데 여기서 지금 처음에 가정한 거는요. 이 축의 위치 있죠. 축의 위치가 0보다 작을 때로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마를 곱하면 이건 다시 말하면 a가 0보다 클 때예요. a가 0보다 클 때는
이거라고. 근데 A가 0보다 크면서 이거인 거 겹치는 애 없지. 여기서 답이 안 나와. 두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은 다시 또 이 절반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반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축의 위치가 이쪽에 있잖아요. 축의 위치가 이쪽에 있으면 최대값은 이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축의 위치가 이 사이에 있잖아. 그럼 최대값은 또 얘가 돼.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작을 때랑 얘보다 클 때를 또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해. 그러려면 애초에 그걸 캐치한 친구는, 자, 일단 이 책은 이거보다 훨씬 더 쉽게 푼다. 이거는 이 책의 유형을, 이 문제를 뺐어야 되는데 잘못 넣은 거야. 그래서 그냥 빨리 설명할 거면 설명하고 다시 간단히 푸는 방법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 축의 위치를 요 센터를 기준으로 다시 생각을 했어야 돼. 여기서는 내가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걸 한 번에 캐치한 친구들은 2분의 3보다 작을 때로 생각을 했으면 된다고.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마마 곱하면 A가 3보다 클 때야. A가 마3보다 클 때. 그러면 A가 마3보다 클 때 이거니까 일단 얘는 답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답이야. 자, 그런데 축이 만약에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게 되잖아. 첫 번째 상황. 축이 만약에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게 되잖아. 즉 A가 마3보다 작을 때 그때는 최소값은 얘야. 최대값은 얘야. 그림을 이렇게 그리던지 축이 이쪽에 있을 때도 무조건 최대값은 x에 0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이게 그땐 f0이거든. 그럼 여기서 f0을 집어넣어. 그럼 a제곱 마 구해요.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 a는 마3부터 3 사이에요. 주어진 범위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마3보다 작을 때 주어진 범위가 없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얘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왜 어렵냐면 앞에서 최대체수에 대한 유형이 없는 상태로 갑자기 얘가 나와서 그래. 그런데 우리 책은 어떻게 푸는지 아니? 이거는 되게 자세히 생각을 안 해. 여기 풀이를 보면 알겠지만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내가 구하는 건 최대값이라서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건 x가 0일 때, x가 3일 때 둘 중 하나야. 그러니까 그냥 둘 다 0보다 크다 라는 조건을 만들어 버리자. 책은 그렇게 풀고 있어. 근데 그렇게 해도 답은 맞는데 왜 내가 그렇게 안 풀었냐면 이렇게 풀면은 다른 방식으로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너희가 못 푸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무형 자체가 되게 복잡하거든? 그 복잡한 유형을 여러분이 잘 고민을 해와.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잠깐만 설명을 할게. 여기서는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뭘까? 얘가 항상 0보다 작다야. 최대값이 0보다 작다. 그걸로 풀면 돼. 자, 이거 다 왼쪽으로 이항시켜. 얘가 항상 0보다 크대. 조건은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 얘가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요. 그럼 이건 어떻게 푸냐면 얘가 항상 위쪽에 있는 거야. 위쪽이면 갔다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상태로 둬서 다시 정리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ax 마이너스 a제곱 x 더하기 12 이거거든요. 여기를 그냥 마마만 곱해. 그럼 부등호 뒤집어져. 참고로 여기는 a제곱마 3ax로 한 번 했으면 돼요. 이렇게 돼. 여기서 조건 구하면 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최대값이 0보다 작다. 그 조건을 사용하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유형은 다 어려워. 잘 고민을 해오세요. 못한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풀어줄게요. 그 오답 정리할 때. 그래서 일단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합시다.